안녕하세요. 시계토끼 제니쌤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토익 스피킹 파트 2 영상 하나로 마스터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2가 2021년 8월부터 개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개정됐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템플릿을 적용해서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개정 후 변경사항부터 보실 건데요. 기존에 한 문제 출제되던 것이 두 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은 45초로 동일하고요. 단 답변 시간이 45초에서 30초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항수가 늘어나고 답변 시간이 줄어들면서 파트 2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워진 파트 2를 만점 받을 수 있을지 대비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문항수가 늘어났는데요.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에 한 문제만 나오던 것이 두 문제가 나오면서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던 표현들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답변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30초 내에 모든 것을 묘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등장인물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수의 사람이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소수의 사람이 나오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다양한 형태의 사진들이 나오니까 다양한 어휘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개정 첫날에 실제 시험을 쳤는데 농기구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근데 농기구를 하나하나 pitchfork라든지 rake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암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garden tool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어휘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런 더 넓은 범위의 어휘들도 많이 숙지를 해가셔서 내가 좀 다양한 어휘를 모른다 할 때 에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챙겨가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어휘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을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비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시간이 짧아지면서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시간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존에 overall it seems like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다라는 마무리 문장을 쓰신 분들이 있다면 마무리 문장을 없애주셔도 됩니다. 마무리 문장을 삭제하시더라도 만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30초 안에 모든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무리 문장을 삭제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전체를 요약해주는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장을 때에 따라 생략을 해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따가 템플릿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물 묘사를 할 때 세 문장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내가 집착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 명을 묘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물 묘사는 세 문장 이내에서 해결해 주신다. 네 번째로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명이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걸 묶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한 명 한 명 따로 묘사를 해주시는 것보다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묶어서 많이 표현을 해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유념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템플릿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토익 스피킹 템플릿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론 부분은 비슷한데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했을 때 This is a picture. 이것은 사진이다. Taken. 찍혀진 at. 장소. 어디에선가 라고 기존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 This is a picture taken at. 장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실내에서 찍힌 사진인지 실외에서 찍힌 사진인지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영어로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실외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한 문장으로 이 사진이 어디에서 찍힌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약은 이 사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인물의 경우에는 몇 명인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보통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the first thing I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몇 명인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 이게 전체 요약 문장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문제 풀면서 때에 따라서 생략을 하기도 할 거예요. 기존의 토익 스피킹에서는 전체 요약 문장을 모든 학생들이 넣었지만 지금 30초로 답변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 문장을 생략하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묘사하는 경우에서도 기존 토익 스피킹과 유사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의 앞쪽에는 무엇이 있다.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사진의 전면에는 there is 뭐뭐가 있다.
단수명사, there are 뭐뭐가 있다 복수명사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I can see 난 뭘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의 중심에 있는 걸 묘사할 때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there are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의 왼쪽 편에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었죠. 오른쪽 편은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라고 의 발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를 빼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배경에는 영어로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인데 back이 아니라 R을 빨리 하는 것처럼 back 해서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사진의 배경에는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 라고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 사이드는 on을 쓰시고요. 나머지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토익 스피킹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overall 전반적으로 it seems like 하면서 이 사진은 어떠어떠한 사진인 것 같다라는 마무리 문장이 있었죠. 개정 토익 스피킹에서는 그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템플릿의 전부인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명이 나온 사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총 3개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 그리고 2명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 다수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한 명의 사람만 나오는 사진들이 답변 시간이 30초로 줄어들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진이 뜨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서론 어디에서 찍혔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요약 문장을 굳이 생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묘사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인물 묘사를 3문장 정도 해주시고 기타 사물이나 배경을 묘사를 해주시는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 3문장 한 문장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힌 사진이다 라고 해볼게요.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한 명의 여성이죠. A woman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책상 앞에 앉아있죠. 자, 그러면 책상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다는 sit at a desk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분사를 넣어서 sitting at a desk 책상에 앉아있는 a woman 한 명의 여성을 볼 수 있다 라고 해볼게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a woman sitting at a desk. 자, 이렇게 서론과 전체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 묘사를 3문장 정도 해주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해보면요. 지금 무언가를 쓰고 있죠. She is writing something. She's writing something 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동작을 얘기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로 하시는데 머리 색깔이나 머리 길이를 얘기할 때는 she has 뭐뭐뭐 hair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왜냐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어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she has long hair 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lue shirt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다 해볼게요. And she is wearing a blue shirt 라고 묘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동작 한 문장과 인상착의 묘사 2문장을 했는데요. 동작을 2문장, 인물 묘사를 한 문장 해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동작을 한 문장, 묘사를 2문장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기타 사물이나 배경을 한번 묘사해 볼 건데요. 그녀의 앞에는 이라고 해볼게요. In front of her. 그 다음에 지금
노트북이랑 공책을 볼 수 있다라고 해볼 건데 노트북은 notebook보다는 laptop이라고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랩탑, 노트북과 진짜 공책은 notebook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앞에는 나는 노트북과 공책을 볼 수 있다. 해볼게요. In front of her, I can see a laptop and a notebook.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도 굉장히 많은 걸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사진의 배경에는 큰 windows랑 램프랑 소파를 볼 수 있다를 한번 해볼게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big windows, a lamp, and a sofa. 라고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문장은 없으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1인 묘사 같은 경우엔 한 명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이나 그리고 인물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반드시 많이 알아가시는 거가 개정 토익 스피킹 파트 2 만점 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인 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인 묘사는 마찬가지로 서론, 어디서 찍혔는지,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이다 라는 전체 요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 토익 스피킹에 들어오면서 30초로 답변 시간 짧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2명 이상의 사람이 나오면 전체 요약 문장을 생략하고 시간 확보를 좀 더 하시는 거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 묘사를 마찬가지로 토탈 3문장 정도로 해주시는데요. 2명이면 1인당 한 문장 정도, 그리고 2명의 공통점을 묘사해 줄 수 있는 공통 문장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물 배경을 한 문장 정도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문장은 반드시 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들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공통 문장을 한 문장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실외에서 찍힌 사진이죠.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이 사진은 실외에서 찍힌 사진이다 라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2명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이죠. Sitting at a table 이라고 해서 가볼 건데 2명의 사람은 two people이 되겠죠. 그러면 the first thing I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two people sitting at a table 이라고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2명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나올 때 이 전체 요약 문장을 생략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한번 본인의 말씀하시는 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문장을 넣을지 말지 평소에 연습하실 때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공통점을 잡아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있냐? 서로를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트를 입고 있다. 정장을 입고 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and wearing suits. 수트를 입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볼게요.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and wearing suits.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남자가 있죠. 이 남자를 묘사를 해볼 건데 1인당 한 문장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왼쪽에는 There is a man, 남자가 있다. 그의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해볼게요. Sitting in front of his laptop. 사진의 왼쪽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다.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sitting in front of his laptop. 이라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다 라고 해볼 건데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사진의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의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30초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인물 묘사에 지금 3문장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물이나 배경을 한번 묘사를 해볼 건데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On the table, I can see a laptop and a smartphone 이라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마무리 문장은 없이 끝내주셔도 만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 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살펴볼 건데요. 30초로 답변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빈도수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수의 사람을 묘사할 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서로는 어디서 찍힌 사진이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체 요약 문장은 여기서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죠. 저는 이번 개정 첫 시험에 가서 전체 요약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생략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 묘사, 공통 문장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다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절대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문장을 포함한 3문장 정도로 마찬가지로 묘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기타 사물 배경을 묘사를 해주시지만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묘사할 게 꽤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사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이 사진은 실외에서 찍힌 사진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gardening, 뭔가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이런 사진인데 gardening 하는 사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토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빈칠되고 있는 사진이니까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4명 이상이면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해 주시면 되고 gardening,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렇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텃밭을 가꾸고 있는 몇몇 사람이다. 해볼게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some people gardening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자부터 묘사를 해볼게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사진의 중심에는 여자를 볼 수 있다. 자, 들다, 잡다, 안다는 hold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분사로 holding, 들고 있는 이렇게 묘사를 해볼 건데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다. 해볼게요. I can see a woman holding a basket.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I can see a woman holding a basket. 그녀의 옆에는 해볼 건데 옆은 next to나 besid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녀의 옆에는 저는 이 두 사람은 그냥 묶어서 하나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An old lady와 a girl을 볼 수 있다 할 건데 이 두 사람의 공통 특징은 standing,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옆에는 나는 서 있는 할머니와 소녀를 볼 수 있다 라고 해볼게요. Next to her, I can see an old lady and a girl standing 이라고 간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old man, 노인을 묘사를 해볼 건데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n old ma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pitchfork라는 이 농기구를 들고 있는데요. 일일이 어떤 농기구 명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garden tool 이라는 더 큰 범위의 단어로 써주신다 라는 팁을 아까 전에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garden tool, 이 농기구를 들고 있는 old man을 볼 수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pitchfork Rick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garden too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n old man holding a garden tool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배경에 많은 vegetables, 채소들을 볼 수 있다. growing, 자라고 있는.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a lot of vegetables growing 이라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a lot of를 쓴 이유는요.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만 꾸밀 수 있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데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a lot of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진의 배경에는 I can see a lot of vegetables growing 이라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정 토익 스피킹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템플릿도 배워보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개정된 토스도 이렇게 몇 가지 규칙만 잘 알아두신다면 쉽게 만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파트 2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계토끼 제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